예, 안녕하십니까. 창업 컨설턴트 민유식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혹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창업이라는 부분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많은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 창업자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창업 준비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기업에서 한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창업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점포를 정리하고자 가게를 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분이 왜 점포를 내놨는지 바로 첫 번째가 적성입니다. 적성. 자, 적성이라는 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사람이 열정을 갖게 되는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셨을 때 그 열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을 쉽게 말해서 저지른 셈인데요. 불과 한 달 만에 도중 하차를 한 셈이죠. 그분이 도중 하차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족들과의 어떤 합의 부분이 부족했고, 또 막상 창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이런 거를 가장 절실하게 느낀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이 적성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체력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닭 전문점을 한번 볼까요? 자, 그분들 얼마나 체력이 좋으셔야겠어요? 예, 또 이 뜨거운 데서 일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체질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적성. 과연 내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하고 싶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첫 번째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예비 창업자들한테 면담을 통해서 보면 아이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세요. 아이템. 자,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템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성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생성이 돼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 서비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관계로 이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템을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보 입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이 박람회라는 거를 한번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박람회를 참관하는 겁니다. 네, 박람회 참관. 자, 박람회는 삼성동 코엑스, 일산의 킨텍스, 또 하교울역에 그 서울무역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중 다양한 박람회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창업 박람회만 쫓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취미와 관련된 박람회, 건강과 관련된 박람회, 또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고령화 관련 실버 창업 박람회, 혹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박람회, 이런 다양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제가 매년 방문하는 박람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로 국제관광박람회입니다. 5월이나 6월 달에 그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그 박람회를 가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자기 나라를 홍보를 하죠.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10살짜리 그 딸내미를 데리고 꼭 박람회를 참관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다양한 나라의 풍속, 그 다음에 아이템, 그 다음에 정보들을 우리가 입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업체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네트워크라는 창업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박람회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박람회 일정을 보려면 역시 인터넷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요즘에 인터넷을 몰라서는 참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자, 우문이겠지만, 자,
여기서 인터넷을 하실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하실 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한 사이트를 몇 가지를 좀 적어 드릴 겁니다. 창업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우리가 이 정부와 관련된 사이트들을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sbdc.or.kr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이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 정부 부처에서는 창업을 연관된 부처가 바로 중소기업청인데 중소기업청에는 바로 소상공인진흥원이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좀 받겠다. 매출이 떨어졌다든가 여러 가지 그 영업을 하다가 혹은 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이랬을 때는 바로 이 자영업 컨설팅을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주 유용한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업자들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템도 있지만 바로 상권 분석. 굉장히 어렵죠? 도대체 뭘 봐야 될지 모르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상권 맵이라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권 분석 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주소만 치면 우리 동네의 유동인구라든가 연령별 인구라든가 아파트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예, 무료로. 자, 그래서 이 소상공인진흥원을 활용하는 것도 예비창업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식업 창업자를 위한 교육, 혹은 쇼핑몰을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타겟별로, 대상별로 교육을 지역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교육 일정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얻을 수가 있지만 또 해외에서 열리는 박람회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박람회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정보. 저는 바로 해외 사이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해외 사이트. 예, 해외 사이트.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많은 창업 아이템들은 미국에서도 오고요. 또 일본에서도 오고 뭐 중국에서도 오고 세계 각국에서 오죠. 자,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 온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가 게임, 애들이 갖고 노는 게임기 있죠. 예, 자, 뭐 브랜드입니다. 예, 그것도 일본에서 건너온 아이템 중에 하나겠죠. 뭐 그거 외에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교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일본 사이트들을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자동 번역 사이트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 번째가 인조이 재팬이라는 일본어 자동 번역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실버 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실버 산업을 치면 관련된 일본의 사이트들이 소개가 쫙 됩니다. 일본어로 되겠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금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해외 사이트들을 번역해 주는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상권과 입지입니다. 상권, 입지. 자, 근데 이 아이템과 이 상권 입지는요,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바로 남녀 사이의 궁합과 같은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예를 들자면 이 이대 앞에서 대박집이다. 네, 그런 게 소개가 되죠? 네. 과연 이대 앞에서 대박집인데 저쪽 어디입니까? 북창동에서 대박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확신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권 입지에 속해 있는 고객의 질과 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집 아이템이라고 해서 모든 상권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남녀 사이의 궁합처럼 오묘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과 상권 입지는 같이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상공인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서 상권 맵스를 한번 활용하시면 그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고객 수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인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사례를 들어서 과연 이 상권, 특히 예비 창업자, 초보 창업자들이 어려워하는 상권 입지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보다 과학적인 창업을 할 수 있을까?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편의점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의점. 자, 여러분들 요즘 각 동네에 가면 편의점들이 많이 있죠? 예, 아마 또 좋은 입지에 보면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점포를 얻고자 한다면 사람의 어떤 흐름을 정확히 알기는 좀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편의점의 영수증을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9시쯤에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껌을 한 통 사보세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한 저녁 12시쯤에 뭘 사죠? 또 간단한 걸 하나 사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일련 번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편의점에 하루에 들어가는 인구수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입지를 선정을 할 때 한 군데를 보실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보시고 거기에 있는 편의점들의 영수증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비 창업자들이 적성, 그다음에 아이템, 상권 입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과연 내가 창업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많은 예비 창업자들 중에는 외식업 쪽에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저는 먼저 권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턴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자탕집을 창업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그 감자탕집에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예, 서빙을 해보고 또 주방에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요즘 인터넷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에 가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할게요.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을 하시고 어떤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시는데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창업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기에서 행해지는 무료 교육도 있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있으실 때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진행되는 교육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바로 마케팅 관련 교육. 그죠? 마케팅. 자, 이 마케팅에는 인터넷 마케팅, UCC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요즘 새롭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모을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마케팅 전사가 되셔야 됩니다.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바로 고객을 발굴하고 고객을 지키고 그거를 확장하시는 분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전에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데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혹은 뭐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는 교육, 또 무료로 해주는 또 서비스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 바로 그 노사공동 재취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재취업센터. 무료로 정부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혹은 취업을 하실 분들을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시는 게 창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득이 되는 거죠. 자, 마케팅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러면 점포 운영을 할 때는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가? 바로 미스터리 쇼핑 같은, 여러분 신종 직업 아십니까? 혹시? 미스터리 쇼퍼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주부들도 많이 하시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손님을 가장해서 음식점에 들어가서 그 음식점의 서비스를 측정하고 음식의 맛을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게 신종 아르바이트 직업입니다. 그게 바로 미스터리 샤퍼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창업하실 분이 미리 이런 미스터리 샤퍼가 돼서 자기의 경쟁업종, 동종업종에 가서 직접 평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은 창업을 했을 때 우리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아주 훌륭한 창업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육들을 한번 활용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창업의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우리는 창업 운영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예비 창업자들이 갖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창업 아이템이 이 법률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그죠? 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요. 최근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점포 계약을 했습니다. 점포 계약을. 또 아이템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이 자금 운영에 대한 이 계획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약을 뜩 해놨는데 중도금을 낼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계약금을 날리겠죠. 자, 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천천히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법률적,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위법한 사업이 아닌가?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청이라든가 해당 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당 그 관공서 이런 데 가서 자문을 좀 얻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진흥원, 노사공동 재취업센터에 가서 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창업자들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한번 제가 그분들이 통계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통계한 수치를 한번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이템 선정이 좀 어렵다. 그게 바로 32.3% 정도. 예.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게 바로 23.4%.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마련 대책. 그래서 20.3%. 네 번째는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8.9%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템. 그죠?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요즘 예비 창업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드리는 창업보다는 바로 이 소호라는 소호라는 개념의 창업 형태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소호는 뭔지 잠깐 소개를 할까요? 소호는 바로 스몰 오피스, 그 다음에 홈 오피스, 자, 자그마한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요즘 집에서도 창업이 됩니다. 왜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인터넷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신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은 증권회사 IT의 업체에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감하게 사표를 탁 내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상사분들이 자네 왜 그만두나? 더 지금 생활하지. 뭐 이렇게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는 거죠.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었냐면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회원이 약 4만 4천 명이에요. 예, 이 4만 4천 명. 그 다음에 이 카페의 주제가 바로 투잡스라는 카페였습니다. 자, 평범한 대기업 직장인 IT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새로운 세상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성공했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4만 4천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헤드헌팅 사업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행 기획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게 되고 또 수입도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확보를 하셨다고 자랑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호 비즈니스다. 자, 소호 비즈니스는 큰 평수가 필요 없겠죠. 예, 바로 조그만 평수에서 시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업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창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대뽀식 창업, 준비 안 된 창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는 적성, 체력, 가족과의 동의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잘 정비가 돼야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템 선정을 하는 그런 방법에 들어가야 된다. 그 아이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바로 박람회를 습관처럼 열심히 다니십시오. 예, 박람회를.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는 교육,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뭐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마케팅 선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을 단계별로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어떤 게 생길까요? 바로 열정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우리는 준비된 창업자로서의 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창업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